그리고 네. 또 핵심까지는 아니어도 네. 봐야 된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치사에서 한 몇백 미터만 걸어가면 그 멀지 않은 곳에 그 인공 호수가 있는데 그 캔디 호수가 있습니다. 그 1807년에 그 조성된 인공 호수인데 이 호수 주변이 사진 스팟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서 이렇게 연인들이 사진 찍는 모습 굉장히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또 한국 분들도 여기서 집중적으로 뭐 단체 사진, 뭐 플래카드 걸고 막 그 탐방 사진 찍고 하고 그 스리랑카 사람들이 참 한국 사람만큼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여기서 느꼈습니다. 막 서로 찍어주고 뭐 이렇게 한국 이것도 배워서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알아요? 예, 이거 알더라고요. 예. 한국에서 이렇게 살다 가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고 찍고 뭐 이거는 기본이고 뭐 이렇게 하고 찍고 뭐 스리랑카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3년 됐습니다. 그럼 거의 한때 이거 시작할 때 그랬었나요? 이게 3년 전에 시작을 했었나요? 이거 얼마 안 됐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야, 그래서 이거 그때도 알고 있었다. 네, 이거를 막 했었고요. 네. 근데 고 캔디 호수 한 중앙 정도에 가운데 정도에 조그만 섬이 하나 있어요. 조그만 섬이 있는데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그 섬에도 약간 스토리텔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섬이 뭐냐 그러면 왕의 후궁들이 목욕하는 곳. 그러니까 왕의 후궁들이 캔디 호수 가운데에 있는 작은 섬에서 목욕 재개를 하고 왕의 침소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기 조그만 데는 뭐 새들이 앉아서 새 휴식처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새들도 앉겠죠. 피곤하면. 네. 근데 그 새들의 휴식처가 아니라 후궁들이 거기서 목욕을 하고 왕의 침실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캔디 호수는 뭐 꼭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그 인공 호수입니다. 대표적인 호수죠. 시장은요, 시장? 네, 역시 시장입니다. 그 지척의 거리에 또 캔디 중앙시장이 있고요. 캔디에서 가장 인간미가 넘치는 그 재래시장이고요. 각종 채소와 또 음식 재료들 엄청나게 팔고 있고요. 그 시장 건물이 좀 기차역 같아요. 기차역스러워서 그것도 좀 재미있고 그 기차역 같이 생긴 그 재래시장, 그 중앙시장 바로 뒤쪽에 노점들이 쫙 있는데 그게 장관이거든요. 거기서 뭐 사진 뭐 엄청 찍는데 역시 제가 안 찍으셨구나. 사진에 대한 이런 중요성을 모르던 시절이기 때문에 네. 사진을 많이 못 찍은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제 눈으로 찍어온 제 뇌에 저장된 메모리는 네. 너무 좋았습니다. 캔디 중앙시장. 워낙 많은 곳 다녀가지고 네. 헷갈리시겠어요? 뇌로 저장하신 거는. 그러니까 지금 어디가 어딘가에. 좀 이렇게 치매 증상이 오면서 희미해지는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가야 되죠? 또 하나는 그 장소가 아니고 그 캔디안 댄스, 어떤 캔디 지방의 춤이죠. 캔디안 댄스라고 있는데 그 민속 무용이 되겠죠. 캔디 지방이 민속 무용인데 남녀가 같이 출연해서 추는 그런 춤입니다. 그래서 원래 캔디 왕조 시절에는 그 어떤 궁중의 춤이었습니다. 궁 안에서 벌어지는 왕에게 보여주는 춤이었는데 이게 서민들의 춤과 이렇게 합쳐지면서 지금 여러 가지 동작이 나온 그런 그 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캔디 호수에서 또 한 10여 분 정도 걸어가면 그 캔디안 아트 어소시에이션 센터라고 나옵니다. 영어로 써 있어요. 거기 가면 그 공연을 볼 수가 있는데 입장료 10불 냅니다. 10불 내고 들어가시면 공연이 그 거의 뭐 1시간 동안 이루어지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뭐 마굴베라, 뭐 베스 나투파, 그리고 뭐 뿌자 나투마 뭐 이런 종류의 그 춤이 있는데 저는 요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제 또 캔디에 갈지를 모르겠지만 춤을 좀 공부해서 이 캔디안 댄스를 좀 공부해서 가서 제대로 좀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압권이 뭐냐 그러면 그 파이어워킹이라 그래서 네. 뜨겁게 힌두교에서 왜 고행을 강조하잖아요. 네. 뜨겁게 달궈진 그 돌 위를 걷는 게 맨발로? 있습니다. 예, 맨발로. 와. 뭐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다 뭐 화상 입었겠죠. 다 뭐 화상을 입었을 것 같은데 그 뭐 파이어워킹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압권이죠. 와, 저 사람들 왜 저런 짓을 할까? 그래서 막 그냥 걸어다니는 그런 그 뜨거운 그 돌 위를 걸어다니는 게 있는데 이건 좀 공부를 좀 해서 좀 가고 싶고요. 야, 서양 사람들은 파이어워크라 그래서 불꽃놀이 하나 하고 이렇게 갔다가 깜짝 놀라겠어요. 예, 파이어워킹입니다. 예. 파이어워킹이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하도 많이 가다 보니까 한글로 된 그런 안내 이런 브로셔 같은 걸 주는데요. 제가 그 번역된 그 품질을 보면서 이거 도대체 누가 번역을 했나? 뭐 철자 다 틀리고 뭐 네. 이렇게 해석이 안 되나요? 예, 번역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좀 고생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에도 캔디 댄스 있잖아요. 아, 있나요? H.O.T의 문희준. 아, 이거 모르시나요? 이거 네, 방방방? 네, 제가 그 세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거 오래된 건데.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캔디라는 도시는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는 도시입니까? 네, 정말 이 코너가 가장 중요하고요. 도시 힐링의 개념으로. 그 산 위에서 그 부처님의 사랑을 느껴보고 싶은 사람에게 저는 캔디 여행을 권합니다. 부처님의 치아를 보는 감동을 저는 캔디에서 꼭 느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정말 커다란 감동이 몰려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캔디가 스리랑카의 정신적인 지주인가를 정말 부처님의 치아를 보면서 그 사리함에 담긴 부처님의 치아를 보면서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의 치아는, 부처님의 이빨은요, 그 조변석계 하는 인간의 나약함을 치유해주는 에너지가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약하다, 나는 왜 이렇게 조변석계 하나, 이런 것들로 갈등하시는 분들은 저는 캔디 여행을 저는 꼭 추천을 드립니다. 브라이언, 죄송하지만 조변석계가 뭔가요? 네, 조변석계는요, 아침에 마음이 바뀌고 또 저녁에 마음이 바뀐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바뀌고 저녁에 바뀌고 이런 분들인 것이죠. 나약해서 그렇습니다. 나약하신 분들이 조변석계 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척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네.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런 자세. 네. 저는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네. 이런 분들은 저는 정말 성공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전 봅니다. 부럽지 않습니다. 예. 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약함을 치유받고요. 세 번째로 갈 곳은 어딘가요? 네, 세 번째로 갈 도시는 바로 그 담블라입니다. 담블라. 야, 이거 이름이 갑자기 느낌이 확 달라지는데요. 네. 콜롬보, 캔디, 약간 네. 영어스럽다가 담블라, 네, 약간 담블라. 다르네. 예, 이 담블라, 이 어감이 좋죠, 담블라. 네. 그 담블라를 가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그 담블라 석굴사원을 보기 위해서고요. 그곳을 보러 가는 겁니다. 목적이 단 하나 그겁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길래?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캔디에서도 담블라를 가는데 이 택시 기사인 이 비로샤가 너무 늦게 운전을 하는 겁니다. 정말 지루한 거예요. 근데 뭐 마음이 목까지 이렇게 좀 빨리 좀 운전을 해달라고 하는데 차마 그 말은 못하고, 그러니까 뭐 마티즈 뒷좌석에 타서, 마티즈 같은 경차 뒷좌석에 타서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가는 것이죠. 또 뭐 가다가 그래서 코코넛 하나 먹고 또 가다가 허리 아프면 내려서 코코넛 하나 먹고, 그래서 몇 시간을 이 코코넛 한 통에 1,000원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네. 이 코코넛을 마시면서 담블라로 갔습니다. 근데 가다가 그렇게 천천히 갔는데도 갑자기 그 경찰이 나타난 거예요, 2명이. 네. 경찰이 나타나서 저는 뭐 자기네 나라 말로 하니까, 아니 경찰이 나타나서 왜 우리 택시를 잡을까? 그래서 그 비로샤가 택시 밖에 내려서 이렇게 무슨 계속 뭐 한 5분 10분 얘기를 해서 저도 따라 나갔습니다. 네. 따라 나가서 왜 그러냐, 우리 지금 천천히 가지 않았느냐. 근데 그 경찰이 온갖 트집을 다 잡아서 네. 20불인가를 이렇게 받아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브라이언한테요? 아니요, 그 택시기사 비로샤한테 왜 받아내길래 그러지? 그게 뭐냐 그랬더니 저한테 영어로 얘기하는 게 딱지다. 그래서 왜 딱지냐 그랬더니 스리랑카 경찰은 이유가 없다. 이유가 없다. 뭐야?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거 왜 20불을 나중에 고지서 받고 나중에 내는 거지, 그걸 직접 주느냐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물어봤더니 비로샤가 그렇답니다.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딱지를 그 도시에서 띄게 되면 네. 운전면허증을 경찰이 돈 낼 때까지 압수를 하고 있대요. 와, 뭐야? 그리고 다시 그 장소에 와서 그 경찰을 찾아서 수소문을 해서 그 사람한테 돈을 내야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운전면허증을 돌려준대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담블라까지 왔는데 네. 이 사람이 압수를 해버리면 압수하는 동안은 운전을 못하고요. 다시 콜롬보에 가서 돈을 가지고 다시 와서 또 돈을 줘야 되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경찰한테 줘버리고 그냥 운전면허. 그래서 부정부패가, 스리랑카가 부정부패가 이렇게 심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딱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기가 뭘 위반했다 그러니까 선을 잠깐 밟았다라는 거예요. 선을 잠깐 밟았대요. 그 CCTV가 있는 것도 아닌데 선을 밟았다라고 하면서 20불을 갈취하는 현장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속도 위반도 이렇게 느리게 가는 사람이 속도 위반을 했을 리도 없고. 근데 그 죄명인가요? 죄명이 20불을 뜯어내는 죄명이 너는 선을 밟았다. 비로샤는 착한 사람이니까 샬라샬라 하다가 이렇게 뭐 돈 주고 저는 밖에 나가서
또 괜히 개입했다가 여권 뺏기고 뭐 그럴까봐 저는 오히려 침묵하고 있고. 조심해야겠네. 그래서 그 20불 갈취의 현장을 저는 거기서 보고 왔습니다. 베로샤가 60kg이네요. 60km를 안 넘어가는 그 이유가 그건가 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노이로제가 걸려서, 뉴럴시스가 걸려서 괜히 그렇게 늦게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안 좋은 경험 하셨네요. 예. 네. 아니, 그 운전면허증을 현장에서 뺏은 다음에 돈을 갖고 와야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스리랑카였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이는 풍경으로 좀 회복 좀 되셨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불은 어차피 뜯겼지만, 네. 제 돈을 뜯긴 것만큼 마음이 아팠고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고, 그래서 이렇게 담블라에 우여곡절이지만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조그맣지는 않지만, 이렇게 작은 그 하나의 석굴이기 때문에, 캔디같이 하루 이렇게 묵을 필요는 없고요. 담블라 사원을 제가 보기 시작을 했죠. 히로시하고. 그럼 담블라 석굴 사원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담블라 석굴 사원에는 5개인가 6개, 어떤 분은 7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7개 정도의 그 동굴 사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3가지만을 저는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그 데와라조 위하러라고 하는 석굴입니다. 이 데와라조 위하러. 이 뜻은 뭐냐 그러면 신들의 왕의 사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신들의 왕의 사원. 그래서 이 데와라조 위하러 사원에 들어가면 그 부처님의 그 와불이 있는데 이 와불이 14m입니다. 14m짜리 긴 그 열반불이 있고요. 그 부처님의 발바닥이 붉은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담블라 석굴 중에서 정말 가장 최고의 작품으로 치는 바로 그런 석굴 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꼭 가보셔야 되고요. 네. 근데 들어갈 때 입장료를 역시 15불이나 내고 들어갈 때에. 입장료의 나라네요. 네, 입장료의 나라입니다. 15불을 내고 들어갈 때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정말 몰려왔고요. 슬픔까지, 예. 두 번째 석굴 사원은 그 마하라조 위하러. 아까는 데와라조 위하러였는데, 이건 마하라조 위하러. 마하라조 위하러 석굴은 위대한 왕의 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원 안에 들어가면, 석굴 사원이죠. 동굴 사원 안에 들어가면, 53개의 크고 작은 불상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역시 스리랑카가 불교국가구나. 너무나도 감동을 받으셔서 그 생각을 하시는 분에 말까지 꼬이시고, 예. 지금 목이 메입니다, 제가. 네. 그 불교국가라는 것을 여기서 느끼고요. 네. 정말 굉장히 몽환적인 분위기입니다. 53개의 그 작은 불상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이렇게 동굴 석굴 사원이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마하왈룻 위하러라는 석굴이 있는데, 네. 이 석굴의 뜻은 그 위대한 석굴, 위대하고 새로운 석굴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석굴의 이름이 다 다르죠. 조금 네, 느끼셨지만, 다 위하러만 있지만, 앞은 다 다릅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면 이제 10m짜리 와불이 있는데, 이 와불이 가장 섬세하다. 스리랑카에서 가장 섬세한 와불이다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그 와불은 뭔지 아시죠? 누워있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고생을 마치고, 인생의 모든 고생을 마치고, 그 열반을 기다리는 그런 부처님을 의비하는 겁니다. 그게 와불입니다. 이렇게 건강했을 때는 서서 설법을 하셨지만, 이제 허리가 안 좋아지셔서 옆으로 누워서 제자에게 설법을 하셨던 부처님의 모습, 그게 바로 그 와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와불은 부처님의 말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몽환적인 그 성스러우면서 몽환적인 요 담블라 석굴 사원 요 3가지를 보면서 저는 많은 걸 느꼈고요. 여기서 제가 좀 약간 기독교를 버리면서 버리진 않았죠. 불교 쪽으로 많이 이렇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좀 그런 느낌을 저는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년을 묘사를 한 와불. 그렇습니다. 제가 목이 메일 정도로 네. 아까. 군대에서도 똑같아요. 네. 말년 될수록 더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말년은 다 그래요. 네, 그게 말년이군요. 네. 근데 사실 종교적인 게 이렇게 경계를 두지 않고 이렇게 많이 좀 알아가는 게 저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저희 담블라 석굴사원 근데
보러 가면 네. 이 탐블라하고 석굴 하나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예. 그거 하나 보러 가면 담블라가 도시면서 네. 또 이제 그 석굴 사원인 것이죠. 어떤 분들에게 그러면은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까? 예, 요 담블라 여행은 네. 정말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와불이라고 하는 것은 와불은 모든 고통을 극복한 자의 여유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고행을 마치고 열반을 준비하는 자의 휴식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기 전에 엄청나게 밀려드는 그 불안감을 치유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저는 담블라 여행을 권합니다. 누워 계신 그 부처님께서 와불이 용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전 담블라 석굴사원 여행을 전 추천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담블라 석굴 사원을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네.